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재료역학 1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7번째 시간이죠. 7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다른 멤버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것은 이제 토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국어로 얘기하면은 비틀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션이라는 것은 하나의 현상을 얘기하고요. 어떤 물질량은 아니고요. 이제 정확하게 물질량으로 얘기하면 토크 혹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모먼트 중에 트위스팅 모먼트. 그러니까 이제 모먼트의 여러 가지 성분 중에 어떤 비틀리는 그런 모먼트를 우리가 이제 토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기계 장치에서 특히 그 샤프트, 그러니까 우리 기계 장치에는 축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동축도 있고 아니면은 연결하는 축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어떤 원래 축은 아니었지만 그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신호대를 세우는 거리에 있는 이제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로등판에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스스로 이제 토크를 받고 이렇게 세워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계 장치에서 많이 보는 그 트랜스미션 오브 파워, 그러니까 뭐 전동축이죠. 그러니까 전동축이라든지 뭔가를 전동을 연결하려고 하면 그 축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연결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이제 힘을 전달을 하고 파워를 전달하지만 그 와중에서 토크가 전달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토크가 전동을 하고 있는 거는 반드시 이제 토크가 전달되고 있다고 봐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러드가 이제 트위스팅 모먼트를 받고 있는 경우, 그다음에 특별히 그것을 스프링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토셔널 스프링 이제 이런 경우, 이제 기계 장치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토션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토션은 토션만 받고 있는 경우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전동축이 토크를 받고 있다면 그 전동을 하기 위해서 뭐 기어라든지 벨트라든지 마찰차라든지 이런 기계 장치들이 연결이 돼 있을 테고, 그러면은 순수하게 토크보다는 이제 토크 플러스 어떤 힘이 축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 또 볼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트를 죄면 그 마찰력을 이기기 위해서 마찰력을 이기고 그 나사면의 그 경사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 토크를 가하게 되죠. 토크를 가하게 되지만 그 볼트라는 것은 이제 원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두 개의 물체를 이제 체결하는, 이제 조이는 데 있고, 또 하나는 이송하는 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데서 어떤 이송을 하는 데 목적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볼트는 어떤 물체 이제 뭐 두 개의 물체를 체결하면서 자기 자신은 인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장력과 동시에 토크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잭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건을 들어 올리면서 돌리기 때문에 압축력과 토크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배나 스크루나 헬리콥터 같은데 그런 돌아가는 프로펠러 이런 데서는 터비나 프로펠러 이런 데서는 추력, 그러니까 이제 그 축방향의 힘이죠. 어떤 전진하게 하는 힘이라든지 이런 힘과 함께 토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복합적인 하중은 우리가 재료역학 2에서 다루기로 하고, 일단 재료역학 1에서는 각각 멤버에 대해서 그것들이 어떤 거동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자세하게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챕터 5에서는 토크만을 순수하게 받고 있는 그런 물체에 대한 여러 가지 변형 상태, 응력 상태, 이제 그다음에 회전 각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구하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크에 대한 그림을 보면요, 여기 이제 그림처럼 만약에 이 어떤 원형 봉에 이렇게 타일이라고 할까요? 이런 같이 이제 등간격으로 똑같이 선을 그었다고 하면 그것이 돌아가면은 기본적으로 순수한 토크만 받으면 이 물체가 이 물체로 바뀌는데 외관은 똑같습니다. 돌기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관은 똑같이 됐지만은 이 각각의 격자들은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슈어를 받는다고 하죠. 이제 슈어를 받아서 찌그러지는 모양으로 이제 변형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어떤 회전각이 생기게 되죠. 얼마큼 거리가 얼마큼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회전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크를 받으면 이러한 봉은 외관은 똑같지만 이것에서 쉬어 스트레스가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회전각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하고 거기에 대한 역학을 공부하는 챕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여러 섹션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좀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어떤 역학을 공부하려고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지배하는 그런 가버닝 이퀘이션, 그러니까 지배 방정식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geometry of deformation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인과 실제로 변하는 디스플레이스먼트 관계가 어떤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이죠. 우리가 정력학에서 많이 공부했던 힘들과 응력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 다음에 우리가 챕터 3에서 배웠던 그럼 재료 material property는 어려서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 또는 힘과 변이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렇게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조합을 해서 어떤 공식을 맞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챕터 4에서 actually loading bar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쉬웠죠. 뭐 이렇게 유도할 것도 없었고, 처음에 geometry of deformation은 그대로 입실론 이퀄 L분의 델타다. 스트레인이죠. 스트레인은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다. 그 다음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은 스트레스는 어떤 바깥에서 가해준 힘을 그 에어리어로서 평형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material property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간에는 이와 같은 재료 상수로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정립했더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썼던 EA분의 PL 이렇게 순식간에 이제 유도가 됐는데, 토크라든가 다음 챕터에서 하는 그런 밴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각 단계마다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런 그림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순수한 토크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액션 하중을 받거나 아니면 인장을 받거나 압축을 받거나 뭐 다 또 다른 밴딩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토크만 받았다고 하면 처음에 연결됐던 A선은 이제 돌아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직선으로 A, B-라는 이런 선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세타가 생기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그림을 요 dx만큼 원통 도막이라고 할까요? 이런 도막을 떼어내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스트레인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스트레인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나 보죠. 요와 같은 네모가 있으면 이게 이제 원래는 이와 같은 네모가 A, B, N, M이라고 할까요? 이런 네모가 있었는데, 요것이 시어를 이제 토크를 받으면 이제 이 중에 한 토막이죠. 토막이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수한 찌그러짐에 의해서 시어 변형을 하게 될 겁니다. 시어 데포메이션이 일어나는데, 그 시어 데포메이션은 여기서 맥시멈이라고 쓴 것은 이제 안쪽에서부터 봤을 때 바깥쪽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이제 맥시멈이라고 쓴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시어 데포메이션이라는 건 이거의 각도로 정의를 하죠. 이 각도로 정의를 하는데, 이 각도는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탄젠트 감마는 거의 감마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1도 정도 돼도 유효 숫자 한 5자리 정도, 6자리 정도에서만 달라지는 이제 관계입니다. 근데 1도라는 것은 우리가 변형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이미 탄성 영역을 지나서 소속 영역까지 가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작은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감마는 이 탄젠트 감마라는 건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원래 길이인 mm분의 nn-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옆면에서 단면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우리가 각도가 d-phi만큼, 여기 이제 dx니까 d-phi만큼 돌아갔다고 하는 거죠. 전체는 이제 세타 phi만큼 돌아가지만 요 d-phi만큼 돌아간 것은 이제 우리가 d-phi라고 하면 d-phi만큼 돌아갔는데, 요 길이는 요 호의 일부이기 때문에 요 d-phi라는 각도를 써서 r d-phi를 쓰면 이게 호의 길이가 되죠. 이게 일종의 시어 때문에 생기는 그 이동 거리는 우리가 호의 길이, 그러니까 d-phi만큼 돌아가는 호의 길이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n이라는 건 한 토막이니까 이제 dx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x분의 rd 세타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요 변화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회전 그 angle of twist per unit length인데 단위 길이에 대해서 각도의 변화율을 보통 이제 세타로
표현을 많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늘 갖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그걸 세타로 표현하면 R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hi는 angle of twist, 보통 국어로 이제 회전각이라고 하죠. 뭐 rotation angle이라고도 합니다. 뭐 보통 이제 angle of twist. 그 다음에 theta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ngle of twist per unit length, 단위 길이에 대한 회전각의 비율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그 스트레인을 이와 같이 표현을 세타로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령 그러면 이제 감마라는 이 shear 스트레인이 정확하게 컴포넌트로 하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제 표면을 찌그러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코디네이트를 정의하는 게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그러면 3차원 이렇게 직교축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걸 뭐 C축이라고 보통 합니다만 C축, 그다음에 이제 원지름 방향을 R, 그다음 돌아가는 걸 세타, 뭐 그리고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구형 좌표계는 또 뭐 완전히 R과 세타, 그다음에 이쪽으로 앞쪽으로는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그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 스피리컬 코디네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그러면 스트레인으로 보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이 만약에 앞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찌그러지는 앞면이라고 하면 이 평면이 x축과 위쪽으로 y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가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XY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윗면을 보면 또 윗면은 이렇게 찌그러지는데, 이 윗면을 보면 이 평면이 XZ 평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감마 XZ, 그 다음 앞면은 XY. 그러면 옆면은 어떻게 사용? 이것은 우리가 뭐 X, Y, Z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선으로 표현을 하거나 그렇게 표현을 벡터로 표현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상 어떻습니까? 이런 방향을 우리가 세타 방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X 세타 그럼 이게 표면에 이런 평면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크에서는 이것이 감마 X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훨씬 편하게 이제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액츄얼 로딩 바에서 4장에서 했던 거기서도 중간에 힘들이 막 바뀔 수도 있죠. 이제 그렇지 바뀌지 않는 것은 이제 퓨어 토션, 그러니까 컨스탄트 토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해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감마 X 세타는 R 세타인데 그것은 L분의 파이로 그대로 똑같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보면 뭐냐면 또 shear strain은 R에 대해서 비례한다. 그러면 그 값은 얼마냐? 값은 아직 모르죠. 왜냐하면 가해준 토크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재료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죠? 이제 그런 것을 재료가 단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직 구할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식으로 우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치 우리가 잡아당기는 단순히 인장을 받고 있는 데서 스트레인은 L분의 델타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것은 shear 스트레인인 X 세타가 L분의 R 파이 혹은 R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geometry of deformation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R하고 비례하더라. 다시 말하면 여기 shear 스트레인을 이렇게 뭐 지금 이 양파처럼 껍질을 이렇게 깐다고 하면요, 그 shear 스트레인의 크기는 요만큼밖에 안 변하니까 좀 적겠죠. 이제 그와 같이 점점 적어지는, 그래서 표면에서 가장 커지는 스트레인을 가진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것을 가해진 토크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크가 가해졌을 때, 토크가 이와 같이 가해졌을 때 과연 이 파이는 얼마이냐, 이 파이는 얼마이냐 이걸 구한다고 한다면 토크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힘 쪽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material behavior, 그러니까 훅스 로우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스트레스 쪽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것은 우리는 이제 pure strain이었지만 pure shear, 이게 순수 전단은 뭐냐면 순전히 전단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노멀 스트레스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 이런 게 없고,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순전히 이렇게 전단만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토크만 가면.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는 이제 엑세타가 될 테고 타우 엑세타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듯이 전단 계수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구했던 시어 스트레인과 이제 G라는 관계로 비례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마 엑세타가 R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GR 세타라고 이제 스트레스를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G는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시어 모듈러스 오브 일라스티시티, 전단 계수라고도 하고 뭐 횡탄성 계수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의 컴포넌트 5개의 컴포넌트가 있죠. 노멀 스트레스 3개, 그 다음에 나머지 시어 스트레스 컴포넌트가 전부 0이 되는 이런 상태가 순수 전단 상태이고, 토크가 가하게 되면 이와 같은 순수 전단 상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로 이제 스트레인을 연결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바깥에 가해진 토크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토크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것을 연관시키겠는데요. 자, 앞서서 이제 시어 스트레스를 구했습니다. 그럼 시어 스트레스는 이제 이 옆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와 같은 시어 스트레스를 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측면에서 원기둥 표면이라고 할까요? 이 단면에서 보면 어떻게 시어 스트레스가 이렇겠죠. 이와 같이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스트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나요? 전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있겠죠. 스트레스가. 그죠? 이렇게 스트레스가 계속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다 모아지면, 이제 모아진다는 개념은 조금 더 정량적으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전부 다 모아지면 그것이 바깥에서 가해준 토크가 되겠죠. 이와 같은 토크는 토크 T에 의해서 뭐 이게 생겼다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유도한 시어 스트레스들의 전부 이런 거 돌아가는 것을 모으면 바로 토크가 됐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토크는 그냥 힘이 아니라 뭡니까? 중심에서의 거리를 곱한 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적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 지금 상태를 요만큼만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면요. 뭐 이거는 이제 할로우 실린더, 그러니까 구멍이 파진 거지만, 이제 이와 같은 시어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것을 다 모으면 T가 된다. 다 모은다는 것은 이 스트레스에다가 토크라는 것은 힘에다가 거기까지 거리를 곱해야 되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모먼트 암이라고 하는데요. 그 암을 곱해야 되고, 그 다음 스트레스를 힘으로 표현할 때는 거기에 대한 에어리어를 곱해야 되죠. 그러면 힘이 되고 거기다가 거기까지의 거리, 축에서부터의 반경을 곱하면 전체 토크가 되는데요. 이 토크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건 적분 형태로 이제 취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타우는 아까 유도할 때 이와 같이 GR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R이라고 했지만 그건 표면에서의 R이고, 이제 각각의 이제 로, 여기까지 거리인 로라는 거 전체가 이제 R이라고 하면 로에서는 이와 같이 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G 로 세타. 거기다가 원래 로가 있기 때문에 G 로 제곱 세타 DA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을 적분을 이제 하려면 이제 이 시어 스트레스가 똑같은 면이 이런 이제 어떤 반지 같은 그런 게 이제 그런 경우는 이 시어 스트레스가 다겠죠. 왜냐면 R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R이 같으면 이 뱅 돌아서 하는, 물론 여기서는 점점 증가를 하지만요. 이쪽 방향으로 전부 크게 같은 스트레스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단면 안에서는 G도 뭐 적분하고 관련이 없죠. 세타도 어떻습니까? 세타는 건 여기서부터 이 x축이 갈수록 변하는 값이지 한 단면이 결정진 상태에서는 세타가 컨스탄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g하고 세타를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남는 것은 로 제곱 da가 되죠. 이것은 순수하게 단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결정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런 여기에 타우가 들어가거나 주가 들어가거나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면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면이 결정되면 결정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런 요 적분식을 바로바로 J라고 정의를 하고, J는 이와 같이 정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면이 결정되면 계산할 수 있는 적분 공식에 의해서 이제 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폴라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그러니까 관성 모멘트, 그냥 모먼트가 아니고
이제 극이라는 것은 중심으로부터의 R이 들어갔기 때문에 극이라고 표현합니다. 폴라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그래서 JP 혹은 어떤 책에서는 이걸 IP라고 표시하는 책도 있습니다. 폴라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그래서 그 J는 그러니까 동력학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매스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하고 조금 혼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건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J로 표시를 했습니다. 국어로는 극관성 모멘트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구하면 되고 그것은 단면이 결정되면 구했다고 합시다. 구했다고 하면 이 타우 x 세타는 아까 g r 세타 이 표면에서 이제 그냥 r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우리가 뭐 로로 표현했다, r로 표현했다 그러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체를 r로 표현했다가 거기까지를 로로 표현했다가 뭐 또 이렇게 되니까 뭐 로로 표현해도 좋지만 이제 그것을 반지름까지 거리를 r로 생각하면 g r 세타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j가 아니 그 이제 토크하고 연결을 시키면 g 세타라는 것이 j분의 t가 됩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 g 세타라는 것이 j분의 t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j분의 tr이라는 우리가 아주 많이 사용되는 토크에 관련된 시어 스트레스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토션 포뮬러라고 하고 토크가 일으키면 순수 전단밖에 안 일어난다고 그랬죠. 다른 컴포넌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노멀 3차원의 세계에서는 노멀 스트레스 3개의 방향, 그다음에 시어 스트레스 이제 3가지 방향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엑스세타만이 이런 값을 가지고 나머지 5개의 컴포넌트는 모두 0이 되는 이런 응력 상태를 가지게 되고 그 응력 상태는 단면에 관련되는 폴라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에 반비례하고요. 하이즌 토크에 비례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비례를 한다. 이제 크기가 그래서 표면이 가장 큰 시어 스트레스가 생긴다. 이제 이런 공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는 에어리어분의 P 이렇게 단축 인장을 받는 경우 그랬죠. 그래서 이 말하자면 이 스트레스는 가해진 힘하고 비례하지만 에어리어가 중요하죠. 단면이 어떻게 생겼든 별 모양이든 뭐 네모 모양이든 동그란 모양이든 구멍이 파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에어리어의 크기가 같으면은 스트레스가 같게 되는데 타우는 J 그것이 해당하는 것이 J라는 거죠. J가 커야 응력이 작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J가 뭐냐? J는 폴라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하는데 이것은 조금 더 유도를 해보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서클에 대해서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토크가 일어나는 것은 단면이 원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형이 아니면 일단 돌아갈 때 불편하고 또 불편한 것뿐이 아니라 뭐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키를 연결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또 이너시아가 생겼습니다. 동력학적으로 동그란 게 아니면은 그래서 막 바깥으로 원심력도 생길 수 있고 뭐 그래 좋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와 같이 지금 한 포뮬라들이 몇 가지 가정이 있는데요. 그 가정들을 만족하려면 원이어야 됩니다. 가령 네모 같으면은 이런 가정을 조금 틀려가지고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와 같은 공식이 그대로 사용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클에 대해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서클에 대해서 그럼 이런 공식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라는 것은 정의가 아까 이와 같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죠. 반지름이 R인 원에 뭐 원이라는 건 참 편하죠. 반지름만 가지고 얘기하면 모양이 다 나오니까요. 반지름이 R인 원에 도대체 J는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한번 유도를 누가 해놓으면 공식에서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따라서 해보죠. DA라는 것은 물론 DA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눠서 이걸 하나의 DA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포뮬레이션이 굉장히 적분이 힘들어지죠. 적분을. 그러려면 적분을 이 원을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원가락지 모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양파 껍질 같이 그렇게 되면 적분이 쉽죠. 왜냐하면 여기서 더군다나 이것은 로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로가 같은 것을 이만큼을 따서 이것을 DA라고 표현을 이제 하면요. 그럼 이 DA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그래서 DA는 이것을 이제 이쪽에 로니까 크게 보면 이쪽에 이렇게 양파 껍질 같은 게 있고 이게 여기 위에 그림이 있나요?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가 로로 하고 요 두께를 D로라고 표현을 했고요. 잘 안 보이니까 다시 그림을 그리도록 하죠. 여기까지가 로고 요게 D로고. 그럼 DA를 요렇게 해가지고 로를 0서부터 R까지 적분을 하도록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DA 대신에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됐습니까? 이 원 D라는 것은 딱 이런 D라는 것을 딱 잘라가지고 쭉 피면 직사각형이 되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그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요 두께 곱하기 2파이 R, 2파이 로죠 여기서는. 그래서 2파이 로 D로,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길이, 직사각형의 폭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을 적분하면 이 파이는 바깥에 내고 로 3승을 적분하게 되죠. 로 3승을 적분하면 여러분 정적분 잘 알듯이 4분의 1에 이제 로 4승이 돼서 그것을 0에서부터 R까지 넣으면 4분의 R 4제곱이 되게 됩니다. 이 파이는 원래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2분의 파이 곱하기 R의 4제곱, 이와 같은 식이 바로 원에서의 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제를 원이 생기면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구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2분의 파이 R 4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어떤 것을 항상 그 공식을 원이라는 것은 이제 반지름 R로 표현을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원의 넓이 그러면은 파이 R 제곱, 원의 한 바퀴 둘레 길이 2파이 R 뭐 이렇게 했었죠. 물론 이제 지름으로 표시도 했지만요. 이제 그게 표현하긴 한데 우리가 기계공학에서는 어떻습니까? 도면 자체가 R로 주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죠. 어떤 라운드가 있거나 아니면 일부분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경우만 R로 주고 기본적으로 원통은 다이아미터 D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 말이 없으면 그것은 이제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D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어떤 축을 측정을 한다는 입장에서 봅시다. 그러면은 R을 측정하는 게 쉬울까요? D를 측정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D를 측정하는 게 쉽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볼펜의 직경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거로 딱 재면 이게 나오니까 그게 바로 다이아미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측정의 관점에서 봤어도 이제 다이아미터, 그러니까 지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많은 공식들이 중고등학교하고는 달리 D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더 자주 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을 D로 표현하면 R이라는 것은 2분의 D니까 4승 하면은 16분의 D 4제곱이 될 테고요. 이것까지 해서 32분의 파이 D 4제곱.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도 좀 많이 나올 건데 32분의 파이 D 4제곱. 이런 공식이 바로 원에 있는 원 동그라미 축이 대부분이 이제 원형일 텐데요. 그때 폴라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는 30분의 파이 D 4제곱. 정의와 우리가 약간의 적분을 통해 가지고 결정된 값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그 토크 포뮬라에 의해서 토션 포뮬라에서 시어 스트레스는 그럼 얼마가 되는지, 그러니까 표면에서 맥시멈이라는 건 표면에서예요. 표면에서의 그 값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32분의 파이 D 4제곱하고 그다음에 가해진 토크 T죠. 그 다음 R은 이제 우리가 D로 사용한다면 2분의 T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파이 D 3승분의 16T라는 토크에 의해서 토크 표면에 생기는 시어 스트레스가 구해졌습니다. 이제 이 식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계 설계라든지 뭐 이런 걸 공부할 때도 아주 많이 나오는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지금 이제 1단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Material Property하고 Equilibrium Equation, 그 다음에 Geometry Condition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Shear Stress를 다 구했고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관심이 있는 것은 스트레스는 얼마가 되면 도대체 회전각은 얼마가 되는지, 얼마큼 돌아가는지 그것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도하는 중에 세타는 이제 이와 같은 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어딘가요? 여기죠. 여기서 이제 T는 G 세타. 그래서 G 세타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세타는 이제 그러면 GJ분의 T가 되죠. 근데 이 세타는 균일한 토크를 받고 있는 경우 단위 길이에 대한 이제 회전각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요 자체는 이제 angle of rotation, angle of twisting, twisting angle, angle of twist per unit length였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식을 두 개를 풀어보면
y는 GJ분의 TL이라는 두 가지 토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어 스트레스하고 회전각에 관한 공식이 됩니다. 자, 아셨죠? 자, 그거하고 우리가 여기서 아까 그 액시얼 로디드 바이스 유도했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썼던 EA분의 PL하고 좀 비교해 보면 좀 비교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델타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델타는 당연히 P하고 비례를 하겠죠. P가 커지면 커지죠. 파이는 토크가 커지면 커지겠죠. 그 다음 L에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스트레인이 아니기 때문에 L이 커지면 같은 힘을 받아도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겠죠. 1m짜리가 1mm 늘어난다면 10cm짜리는 0.1mm 늘어나게 되겠죠. 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건 똑같고요. 그 대신에 델타가 그 영스 모듈러스, 그러니까 롱지튜드널 모듈러스 오브 일라스티시티, 종방향의 일라스티시티 그 프로퍼티에 반비례를 한다면, 왜 반비례를 하죠? 이거는 우리가 스트레인 스트레스 커브의 이 기울기를 우리가 E라고 잡죠. 그렇기 때문에 E가 강하면 강할수록 기울기가 높다는 얘기고, 기울기가 높다는 것은 같은 스트레인을 발생시키는데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강한 재료를 택합니다. 마찬가지로 G는 시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시어 스트레인이 적게 일어나는 이제 강한 재료를 얘기하죠. 그래서 G의 이제 델타가 E에 반비례한다면 파이는 이제 G에 반비례하는 이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델타가 에어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어리어가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이 없죠.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이 없이 에어리어의 크기 자체에 반비례한다면 그것은 바로 폴라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에 반비례한다. 이게 강해야 파이를 뭡니까? 파이도 타우도 작게 낮출 수 있고 파이도 회전각도 적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적다는 것은 좋은 거죠. 우리가 설계 관점에서는 안정되고 더 큰 힘도 가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걸 좀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라 시어 스트레스를 적게 하려면 J를 크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에어리어를 크게 하는 것은 넓이를 무조건 넓게 하면 되는데 J를 크게 하는 건 어떨까요? J라는 것은 이런 공식에서 보시 A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A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단면이 있다면 A라는 것은 DA를 그냥 더한 거죠. DA가 이렇게 다 있으면 이걸 그냥 다 더한 거죠. 그죠? 그런데 J는 이 공식을 보면 그러니까 저 공식으로 보면 에어리어는 DA죠. 그냥 1DA라고 할까요? DA를 다 더한 거죠. 근데 이 J는 어떻습니까? 어떤 축으로부터 거기까지의 거리의 제곱이 곱해지는 거죠. 이만큼 DA가 있으면 거기서 로 제곱이 곱해서 더해지고, 이거는 이만큼이 곱해서 더해지고, 이거는 더 크니까 이만큼이 곱해서 거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료들이 좀 바깥에 있어야 되겠죠. 로가 커야 되겠죠. 그럼 로가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속이 찬 거에 비해서 똑같은 넓이를 갖더라도, 이제 그런 문제를 뭐 좀 이따 풀 것 같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같은 넓이를 가져도 이렇게 가지면 이런 델타 입장에서 보면 똑같지만 똑같은 에어리어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 경우가 J가 훨씬 크게 돼서 우리가 토크에는 훨씬 더 강한 재료가 될 수 있죠. 똑같은 무게와 단면적을 가졌지만은 토크에는 훨씬 강한 구조로 만들려면 원통형, 속이 빈 원통형, 그걸 이제 할로우 샤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에 대비하는 이제 우리가 속이 꽉 찬 걸 솔리드 샤프트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할로우 샤프트라고 하는데, 할로우 샤프트를 형태로 만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사실은 많은 경우 그냥 원통의 쇳덩어리를 실린더를 쓰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 도로에 있는 그런 신호등 대라든지 어떤 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툭툭 두들겨 보면 속이 다 빈 소리가 나죠. 이제 그와 같은 것은 같은 재료를 쓰면서도 토크를 훨씬 더 크게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장치가 바로 이 식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이 다 유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아주 쉬운 문제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솔리드 스틸 바라는 건 속이 꽉 찬 이제 원형의 바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미터가 주어졌으니까 이제 원통형이라고 생각하겠죠. 다이아미터가 40mm인 솔리드 스틸 바하고, 스틸 바라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제 토크에서는 G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스틸이든 뭐 그것이 나무든 뭐 고무든 상관없이 G가 얼마냐가 중요하겠는데요. 이제 G는 보통 스틸인 경우 이제 뭐 83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80 기가파스칼로 합시다. 그다음 길이가 1.3m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넣어가지고 토크 A번은 토크가 이렇게 가해질 때 공식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우리가 시어 스트레스의 맥시멈 값과 그 다음에 파이, 그러니까 회전각을 구해봐라. 이제 공식을 그대로 넣었는데 이것은 뭐 단위 같은 것을 좀 맞히는 연습을 하는 거겠죠. 그다음 B번은 일단 좀 어떤 역설계 문제라고 생각하죠. 어떤 재료가 있어가지고 이 재료가 시어 스트레스가 이제 이것은 allow라 하는 것은 allowable입니다. 그러니까 허용 토크가 42메가파스칼이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회전각도 제한이 돼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강도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시어 스트레스만 얼마 이하로 가면 되겠지만, 그것이 세타가 많이 돌아가는 경우, 회전각이 많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와 같이 파이와 그러니까 회전각도 제한을 하고 시어 스트레스도 제한을 이제 한 설계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얼마까지 토크를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거꾸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A번은 공식에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타우 맥스는 제가 지금 제가 IP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J입니다. 이제 같은 얘기죠. 제가 어떤 때는 J로 표현했고, 어떤 때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폴라 모먼트 없이 IP라고 표현했고, 어떤 책에서는 이제 J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혼동이 조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TR. 그래서 아까처럼 원통형 솔리드 스틸 바에서는 IP가 J가 3분의 파이 D 4제곱. 이건 아까까지 유도한 식이죠. 거기다 공식을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를 구할 때는 SI 단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I 단위는 우리가 스트레스라 그 다음에 스트레인, 그러니까 물론 스트레스라는 것이 이제 A분의 P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단위들이 보통 이제 힘을 force는 보통 뉴턴이 SI 단위죠, 그죠? 그 다음에 에어리어는 길이의 제곱이니까 미터 제곱이 SI 단위죠. 그래서 하면 이때 스트레스는 이제 파스칼이 나오는 거죠. 뉴턴 퍼 미터 제곱. 이것은 이제 1파스칼하고 같으니까 파스칼을 사용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스칼이라는 단위는 우리가 응력이나 이런 걸 다루기에는 매우 작은 단위죠. 그래서 뭐 파스칼로 쓰면은 뭐 몇 천만 뭐 혹은 몇억 뭐 1억 몇 천만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공이 6개가 더 붙고 막 이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식을 쓸 때 이것을 뉴턴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게다가 이제 미터라는 단위 또 되게 큰 단위죠. 우리가 도면을 표시할 때 미터로 표현한다면 맨날 0.005 뭐 공차는 또 뭐 0. 그러면 0000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니까 미리로 표현하기 때문에요. 미리의 제곱으로 하면 이것이 이제 메가파스칼이 바로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마치 이건 접두어지만 하나의 단위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단위에 지금 모든 걸 다 맞춰가야 되는데요. 자, 우선 파이는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미터를 미리로 쓰려고 하니까 40의 3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16하고 이제 토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주어진 게 340 뉴턴 미터이죠. 그런데 우리는 단위를 뉴턴 밀리미터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 3개가 더 붙어져야지. 자, 그래서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그것이 나오는 숫자가 27.1인데 단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절로 메가파스칼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때 돌아간 회전각은요. 그거는 좀 아까 계산한 GJ분의 TL이라는 공식이 있었죠. 거기에 그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재료 상수의 값은 기가파스칼이나 메가파스칼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응력의 단위하고 같습니다. 왜 같으냐면 우리가 이 material property는 정의가 어디서 나와요? 이것을
스트레인과 스트레스의 비례상수라고 정의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인은 단위가 없는 단위죠. 그래서 너무 작아서 10^-6승 뭐 이런 걸 쓰기도 하지만 단위가 기본적으로는 차원이 없는 단위이기 때문에 결국은 스트레스의 차원과 재료상수 E나 G의 재료상수의 차원은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메가파스칼로 우리가 고치면 지금 70의 기가파스칼이니까 공이 3개 다 붙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32분의 파이 D4승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토크도 마찬가지 뉴턴 밀리미터로 고친 겁니다. 그 다음에 길이 L도 이것을 미터로 하면 안 되고 전부 다 밀리미터 1300으로 이제 고치게 되면 이때 이것을 그냥 계산기에 의해서 계산하면 밑에 이런 숫자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4제곱이고 이래서 작은 값이 나옵니다. 0.02198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그것의 단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디그리라는 단위, 그러니까 각도라는 단위가 훨씬 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익숙해가지고 라디안이 나오면 각도가 나오는데 라디안으로 치환을 해야 되는, 라디안은 치환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180분의 파이를 각도에서 곱한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우리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쓰도록 어떤 이런 직교를 90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한 거지 어떤 공식이라든가 뭐 들어가는 그런 데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각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부채꼴의 길이다. 이 길이는 R 세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세타를 뭘 쓰냐 이거죠. 이때 세타는 바로 라디안입니다. 그죠? 1라디안의 정의는 뭐죠? 1라디안의 정의는 호의 길이와 R이 같을 때, 그러니까 이만큼쯤 될까요? 이 호의 길이하고 이 R이 같을 때를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라디안의 정의입니다. 그건. 그래서 한 바퀴를 2파이 R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길이는 2파이 R이기 때문에. 2파이 R이기 때문에 이것을 2파이라고 하죠. 한 바퀴 각도를. 왜냐하면 아까 라디안 1에 2파이 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공식, 이가 뭐 파이가 얼마다 이런 공식에서 나오는 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라디안을 뜻한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각도라든가 이런 것을 일상생활에 굉장히 편하고 우리가 얼만큼이다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굳이 각도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파이분의 180을 곱하죠. 그렇죠? 1라디안이 한 바퀴 도는 게 지름의 2파이 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2파인데 이걸 우리가 360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죠? 2파이를 360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파이는 180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이제 조금 큰 숫자 1.26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약간 역으로 풀어보도록 하죠. 거꾸로. 그러면 이제 공식을 반대로 사용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allowable stress가 주어졌으니까 그 allowable stress를 만족하려면 얼마까지 힘을 가할 수 있는지를 구하는 것이 이제 T1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거꾸로 쓴 거죠. 거꾸로 T는 16분의 파이 D 3제곱 T max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제 허용되는 T allowable. 똑같이 이제 공식에 16분의 파이 다이아미터를 밀리미터로 40의 3제곱 그 다음 메가파스칼 42메가파스칼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때 나오는 값이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그 토크는 뉴턴 밀이고 보통 우리는 뉴턴 밀이는 또 너무나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528 뭐 혹은 킬로 뉴턴 미터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528 뉴턴 미터가 뭡니까? 타워 얼라블 42메가파스칼이라는 것을 견디기 위해서 지금 있는 조건에서 가장 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그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 T2는 그 파일을 이제 주어졌는데 그 파일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맥시멈 토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거꾸로 쓰면 이제 T는 L분의 GIP 파인데 그 파이 얼러블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얼러블이 이제 2.5도라고 했으니 G는 80 기가파스칼, 그러니까 메가파스칼로 썼고요. 그 다음에 IP는 32분의 D4승, 32분의 파이 D4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파이는 2.5도 곱하기 이것도 이제 전부 라디안으로 거꾸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라디안으로 2.5 곱하기 180분의 파이.
그 다음에 L은 이제 1300이니까 1.3이니까 1300mm. 이렇게 사용하면 나오는 값이 또 똑같이 뉴턴 밀리미터가 나와서 그것을 이제 뉴턴 미터로 고치면 674 뉴턴 미터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얼마까지 가해질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둘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작은 거, 큰 거. 일단 한계가 넘어가면은 일단 시어 스트레스가 넘어가가지고 파괴되면 안 되니까 둘 중에서 작은 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허용되는 토크는 둘 중에 작은 거. 그래서 528 뉴턴 메타까지 버텨줄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이아메터를 갖고 이와 같은 길이를 갖는 거에서 42 메가파스칼보다 시어 스트레스가 작고 2.5도보다 각도가 작으려면 528 뉴턴 메타까지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공식에 의존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 가지 기계 설계에 직접 관련이 되는 문제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솔리드하고 할로우의 비교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보통 전동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동력 원으로는 모터나 엔진이 사용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알겠지만 모터는 전기적인 힘으로 돌아가서 속도는 빨리 낼 수 있는데 큰 힘을 내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적인 모터는. 그다음에 엔진은 뭐 빵빵빵빵 터지죠. 그래서 회전을 막 빨리 할 수는 없지만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바꾸죠. 그냥 모터는 빨리 돌아갈 수 있는데 힘은 약하니까 감속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감속을 시키면 속도는 좀 느려지는 대신에 힘이 이제 강해지고, 엔진 같은 경우는 힘을 빵빵빵빵 할 수 있는데 속도를 이렇게 뭐 음극 양극 바꾸는 게 그렇게 확 바꾸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크랭크 축을 돌려야 되니까 뭐 어떤 속도라는 것이 항상 제한이 있겠죠. 그런 경우는 감속을 이제 가속을 시켜버리면 힘은 약해지지만 속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동력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그것을 단락을 시킬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연결을 할 수 있었고, 우리가 이제 클러치라는 거죠.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클러치를 밟으면 동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동력을 붙였다 떨어질 수 있는 이제 커플링이라든지 클러치가 필요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감속이나 가속을 시키려면 이제 주축, 주 전동축에서 이것을 여기는 지금 이제 원래는 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다른 축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기아에서 속비에 의해서 이제 다른 기아로 받아서 이제 이걸 같은 속도로 돌려서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쭉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다음에 이제 토크를 그냥 가기는 이제 어떤 힘도 작용되니까 이와 같이 베어링으로 이제 돌아가는 가되 받쳐줄 수 있는 것을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이제 T를 가해주고 여기서 먼저 그러니까 이제 기계 장치가 뭐가 걸렸든지 간에 TAB와 이제 TC가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게 공회전을 한다면 아무것도 없죠. 계속 돌아가면. 근데 이제 뭐 물건을 들어 올린다든지 바퀴를 굴린다든지 하면 저항을 받게 돼요. 저항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제 거꾸로 힘을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힘을 안 줘도 이런 발력을 받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커플링 쪽도 이제 생각을 해봐요. 커플링이 이렇게 6개의 볼트로 2개를 이렇게 6개의 볼트로 연결했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 토크, 이 봉에, 이것은 이제 할로우 샤프트군요. 이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로우 샤프트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할로우 샤프트의 바깥지름은 45, 그리고 안지름이 45고, 바깥지름이 60인 제법 큰 토크 봉입니다. 그 다음에 TB는 이제 4분의 3 T고, 그러니까 여기는 3대 1로 이제, 서서 이제, 발력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이죠. 그다음에 여기에 나사의 개수는 이제 N 볼트라고 해서 6개가 가해지고, 그 볼트의 어떤 뭡니까 외경, 뭐 반경, 반지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의 그 볼트 축 그 중심까지의 반지름을 75mm라고 하고, 이제 토크가 이제 shear allowable이 200MPa 굉장히 강한 재료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됐을 경우 다음을 구하라는 거죠. 뭘 구하냐면 아까 문제처럼 토크의 가장 큰 allowable 토크를 구해라. 허용되는
토크는 얼마까지 가질 수 있겠느냐. 세이프티 팩터를 우리가 좀 작게 잡았네요. 굉장히 안정된 기계라고 생각해서 1.4로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토크를 두 개를 축을 연결하고 해서 커플링을 사용하는데 이 커플링이 볼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볼트 다이아미터를 구해봐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 이것이 토크를 받으니까 돌아가는데 그때 relative angle of rotation을 구해봐라. A에 대해서 C가 얼마나 돌아가겠는지를 구해봐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가해지는 토크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지금 이제 힘이 걸리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하고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P1이 가해지고 그리고 이쪽에서 P2가 가해지고 P3가 가해지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끝이니까 여기서 걸리는 것은 우리가 TC가 걸린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1이죠. 그죠? 요 BC 간에 이것은 T, BC는 지금 여기가 이제 프리 바운드리니까 이 TC만큼 걸리겠죠. 이 4분의 1 T고 TAB가 많이 걸리죠. TAB에는 얼마가 걸릴까요? TB하고 TC하고 합쳐가지고 TAB에는 B하고 C하고 합쳐져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AB에 걸리는 것이 훨씬 크니까 이 AB에 지금 이렇게 걸리고 이제 이것을 두 개가 이제 막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 걸린 것은 TAB인데 TAB를 먼저 구해 봅시다. TAB 부분은 TAB 부분에 걸리는 것은 결국은 T 전체가 다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이 이거는 이 문제는 아까하고 다를 바가 없는 문제죠. 이제 이번엔 다시 J로 썼는데요. 타우 맥시멈이 J분의 TR이니까 이것을 이제 토크로 계산을 해보면 이것이 이제 뭐 D가 밑으로 내려오고 자 여기서 이제 할로우인 경우는 우리가 이 공식 우리가 솔리드인 경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타우는 32분의 파이 D 4제곱 T고 여기 2분의 D가 있으니까 파이 D 3승분의 16T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면 할로우인 경우 D 대신 여기다가 D 3제곱 D 이렇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IP는 32분의 파이 D 4제곱 플러스 D 4제곱이지만 여기서 2분의 D는 역시 할로우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D-D가 아니라 그대로 맥시멈인 D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2분의 D를 써야 돼요. 똑같이. 이게 안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게 하나가 나눠져 가지고 3승 3제곱인데 이제 이렇게 안 나눠지는 이제 할로우인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죠. 자, 그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J를 숫자로 주어졌으니까 구해버릴 수가 있죠. 아예. 그래서 J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어진 거니까 32분의 파이에서 자 이거는 할로우인 경우 바깥에서 빼는 게 맞을까요? 이거는 J의 우리가 정의로 들어가야 됩니다. J 정의라는 것은 뭔가를 에어리어로 적분했죠. 적분한다는 거는 뭐죠? 이렇게 축이 있으면 여기 DA 이걸 다 더하는 거죠. 뭐 여기다 로 제곱을 곱하지만 다 더하는 거니까 이런 할로우라고 하면 이런 할로우의 J라고 하면 전체 할로우에서 이거에 해당하는 에어리어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쉽게 우리가 32분의 파이 D 4제곱을 유도를 했으니까 이걸 각도 유도하지 말고 바깥쪽에서 안쪽을 뺀다. 이렇게 이제 J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할로우 샤프트에서는요. 자, 그런 할로우 샤프트에서 32분의 파이 D 4제곱 마이너스 이제 스몰 d 4제곱이 되는데 그런 경우 이제 숫자를 넣어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32분의 파이 아까 60하고 이제 45짜리 한 이만 하겠네요. 이만 하겠네요. 꽤 큰 봉입니다. 봉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32분의 파이
그 60의 4제곱 마이너스 45의 4제곱 이러면은 이제 나오는 값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왜냐면 항상 4제곱을 하기 때문에 이 숫자들은 되게 커서 보통은 이제 10의 6승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10의 5승도 아니고 4승도 아니고 6승이냐. 그래서 10의 6승은 이제 우리가 메가파스칼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는 데서 3승 단위로 미터를 미리로 고친다든지 이럴 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제 뭐 3의 3승, 6승 이렇게 쓰는 게 편하고 딱 계산해 보면 늘 한 10의 6승 정도로 쓰는 게 이제 숫자들이 좀 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이제 당연히 밀리미터의 4제곱이고요. 자, 그래 J는 구했고 그러면은 여기서 TB를 구해 보면 이제 이것도 이것은 뭐 D-D가 아니라 그랬죠. 그대로 D를 써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60이 되고요. 그다음에 2 곱하기 J 대신에 이제 타우 맥스부터 씁시다. 그러면 200mm를 이제 얼러블 스트레스의 세이프티 팩터를 계산을 해도 좋고요. 먼저 아니면 그대로 계산해 가지고 토크를 1.4배 낮추면 되겠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0 곱하기 이제 2 그다음에 T 그다음 J가 아까 여기서 구한 밀리미터 4제곱. 그러면 나오는 것이 이제 숫자를 계산하면 이거 10의 6승 그대로 놔두고 뭐 이런 숫자들이 계산이 되면 5.80 곱하기 10의 6승인데 그 단위는 힘은 뉴턴, 길이는 밀리미터로 썼기 때문에 이제 뉴턴 밀리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10의 6승은 여기서 10의 3승, 여기서 3승 기수 킬로 뉴턴 미터를 많이 씁니다. 혹은 뉴턴, 작은 토크에서는 뉴턴 미터, 좀 큰 토크에서는 킬로 뉴턴 미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5.8 킬로 뉴턴이 이제 뭘 하기 위해서 이 할로우 샤프트에서 200 메가파스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갈 수 있는 토크가 되고요. 이제 안전율이 1.4라고 했으니까 허용되는 토크는 아주 맥시멈으로 가해지는 토크보다 1.4를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4.14 킬로뉴턴 메타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기계 설계 문제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토크가 계산되면 그것이 토크를, 이것을 어떻게 이 커플링으로 잡느냐 하면, 이제 보통 커플링은 쌍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이 모터는 막 돌아가려고 하고, 그건 안 돌아가려고 해서 이제 판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단면에서 보면 요와 같은 볼트가 있어가지고, 이 볼트가 이쪽으로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하고 이쪽으로 돌아가려는 거하고 쉬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토크를 각각에 걸리는 힘으로 나누면 이 6개의 볼트에는 얼마가 걸리냐면 F는 이 F 곱하기 R을 해야 토크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 개수도 곱해야 되겠지만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 힘이 여기 이 볼트에 걸리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에어리어로 나누면은 그것이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가 되게 돼 있죠. 그 쉬어 스트레스를 이겨야 되는데 그 쉬어 스트레스의 얼러블도 똑같이 볼트도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그 식이죠. T는 N개가 그 F라는 볼트의 전체 전단력을 받으니까 전단력이죠. 전단력, 볼트의 전단력이라고 할 수 있죠. 두 개가 판이 이렇게 빗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못 가게 이렇게 핀을 박았으니까 이제 이 사이에 이게 전단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런 전단력을 가지게 되고, 그로부터 거꾸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구해보면 우리가 이제 가해지는 이런 토크는 뭐 공식은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볼트의 에어리어, 볼트기 때문에 B를 쓴 거죠. 볼트에 이제 뭐 볼트는 사실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 작은 쪽의 에어리어를 생각하는 거죠. 작은 쪽의 에어리어를 F로 나누는 것이 얼마 이하여야 되고, 그런데 그 에어리어는 뭐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를 여기서 이 식에서 볼트, 토크가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Rn분의 T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이걸 좀 정리하면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 200메가파스칼로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다이아미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볼트의 다이아미터를.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다 옮기고 파이하고 Rn을 남겨놓고
이제 타우 볼트인데 그것은 이제 allowable stress로 남겨놓고 이제 가해지는 토크 아까 구한 이 토크를 견뎌내기 위해서 이제 다이아미터를 구하면 뭐 이런 이제 루트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7.65mm가 됩니다. 그래서 뭐 M8을 쓰는 게 좋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 규격으로는 M10이 M9는 없고요. M10 뭐 넉넉하게는 M10을 쓰면 좋겠고요. 그래서 6개 곱하기 뭐 도면에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6개 곱하기 뭐 M8, M8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주면 적어도 이 토크를 버티는데 저 볼트에서 나가지는 않겠구나. 이제 그렇게 설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크 문제하고 항상 이 커플링 문제는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려해야 되는 문제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다르게 이제 이런 문제는 처음 해봤을 텐데요. A서부터 B까지 가해질 때 회전각이 얼마냐. 자, 이 문제를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가령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뭐 단도 있을 수도 있고 힘도 여기서는 이제 단은 없지만 뭐 이런 문제 푸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 뭐 힘을 그냥 이런 문제로 풀 수도 있고 아니 힘을 이제 P죠. 이런 문제를 풀면 어떻게 풀었죠? 여기서 이걸 늘어난 길이 늘어난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델타는 서메이션 뭐 이퀄 1부터 K까지 N까지 K 이퀄 1부터 N까지 그래서 A분의 PL인데 이것을 뭐 그때 인덱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이것이 테이퍼가 지면 이제 이것이 적분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그거하고 똑같이 자, 요런 것은 요 안에서 에어리어 이거는 지금 에어리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몇 개로 나눴고요. 그다음에 뭐 재료도 틀릴 수 있죠. 이 부분은 알루미늄이고 뭐 고무를 붙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힘도 달라질 수 있죠. 뭐 중간에 이렇게 간다든가 그러면 요 부분에 생기는 면적에 생기는 힘하고 요 부분에 생기는 힘, 요 부분에 생기는 힘이 다 틀리죠.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이걸 달라지게 써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길이고요. 자, 그런 것처럼 이 토크도 자, 이것은 J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다 균일한 비비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 가해지는 토크하고 여기에 가해지는 토크가 틀리죠. 지금 틀리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끝까지 A에서부터 C까지 왔을 때 A에 대한 C의 회전각은 요만큼의 회전각 더하기 뭐 그게 플러스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 이 경우 이제 둘 다 더해지는 거겠죠. 이거의 회전각과 이거의 회전각의 비라고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이아미터가 요건 다이아미터를 또 다른 게 좋네요. 이 문제를 두 개를 제가 합친 거가 돼 가지고 이 문제는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다이아미터는 D가 60이고요. 안찌름이 그 다음에 바깥찌름은 뭐 A 부분하고 B 부분을 다르게 설계.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 설계가 잘 된 설계죠. 토크가 한쪽이 클 수 있고 한쪽이 작을 수 있는데 똑같은 봉을 하면 좋긴 좋겠지만 가공이라든지 뭐 우리가 재료를 구매하는 데는 좋겠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설계를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효과적인 설계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다이아미터도 틀리게 하는 것이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DA 쪽이 훨씬 더 많은 토크를 받기 때문에 120mm. 그 다음에 BC 부분에서는 100mm의 이제 외경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뭐 5m, 4m. 그리고 G는 8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가해진 토크는 아까 구한 바로 이제 이 토크가 되죠. 자, 그랬을 때 몇 도가 움직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기에 우리가 이제 BC는 얼마가 걸리죠? 여기에 지금 이 부분에 걸리는 것이 4분의 1t, 여기에 4분의 3t, 그죠? 그래서 t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걸리는 것은 4분의 1t하고 4분의 3t하고 해서 이제 t가 걸렸을 겁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TAB라고 표현했는데 BC 부분에 걸리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쪽이 풀이니까 결국은 4분의 1의 TAB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구한 4.14kN의 4분의 1이 여기 걸리고 여기가 4.14kN이 걸리게 되겠죠. 이제 그것을 두 개를 더하면요. 똑같이 그러니까 2A분의 PL이었던 것처럼 GJ분의 TL, AB 부분 그 다음에
BC 부분. 재료는 이제 두 개 같은 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공식을 사용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공식을 넣는 방법인데요. 80기가파스칼이었으니까 요거 메가파스칼로 고치고요. 그다음에 J는 할로우니까 32분의 파이 큰 D 4제곱 마이너스 60의 4제. 그러니까 이건 A 부분이죠. AB 부분은 120하고 60이니까 120하고 60. 그 다음에 가해지는 토크는 아까 킬로뉴턴 미터였으니까 이것을 뉴턴 밀리미터로 바꾸려면 여기서 3승, 여기서 3승, 10의 6승이 되겠죠. 10의 6승이 될 때 이게 토크입니다. 다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해지는 길이는 아까 5m라고 했죠. 5m니까 요거를 단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밀리미터로 한다면 이제 모든 단위들이 지금 다 이제 맞아 가는 거죠. 그래서 미리로 하면 이제 5 곱하기 10의 3승. 그래서 이제 이렇게 3승을 남겨둔 길 잘한 게 이렇게 싹싹 지어주지 않습니까? 6승하고 3승하고 3승하고 나머지만 계산하면 이제 그것이 각도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BC 부분에서는 요거의 4분의 1이니까 1.035 곱하기 10의 6승. 그다음 길이는 4m. 그 다음에 G는 똑같고요. 반경은 이번엔 100의 4승 마이너스 60의 4승. 이제 이와 같이 표현이 돼가지고 요 값들이 좀 뭐 작게 나오든지 크게 나오든지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두 개를 더하면 0.0075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숫자는 결국은 라디안을 뜻한다 그랬죠. 이것을 각도로 곱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그것이 이제 각도로 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시스템에서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공식, 토션 포뮬라에서 구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문제로 아까 이제 솔리드 샤프트하고 이제 할로우 샤프트가 두 개가 있다면, 자, 이것이 도대체 어떤 정도의 토크를, 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지만은 이 문제는 뭐 설계 문제를 할 수도 있고 있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넓이를 가졌어.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크겠죠. 이제 똑같은 이 넓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값도 똑같고 값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무게도 같은 이제 이런 상태죠. 이것을 어떤 축방향 하중을 가면 이것은 이 모양이 할로우든 뭐 솔리드든 별 모양이든 네모든 다 똑같죠. 에어리가 같으면. 근데 이제 이것은 G 쪽에서 봤을 때는 J 쪽에서 봤을 때는 훨씬 큰 구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같은 넓이가 얘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에 있는데 얘는 여기서부터 긴 거리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더 J가 커질 수밖에 없죠. 도대체 얼마나 커지는가를 지금 보려고 합니다. 가해줄 수 있는 토크가. 그래서 이제 allowable stress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같은 트위스트 앵글을 관점에서도 볼 수도 있고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스트레스를 가지기 위해서는 양쪽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같은 토크를 가했는데 스트레스는 몇 대 몇으로 될 수 있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 문제는 어떤 허용 응력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할로우와 솔리드 샤프트가 얼마만한 토크를 더 견뎌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문제로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뭐 마찬가지죠, 그죠? same area라고 했으니까 뭐 어느 넓이는 파이 a 제곱이고, 그다음에 할로우는 파이 뭐 바깥지름 빼기 안지름이 돼서 어떤 간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관계는 언제 이용할 수 있을 때 이용하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응력의 관점에서 봤으니까 뭐 많이 나오지만은 타우 엑세타라는 것은 이제 J분의 TR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갈 수 있는 토크는 뭐 이걸 앞뒤로 바꾸면 이제 뭐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R분의 J TR. 그래서 이제 이건 할로우입니다. 할로우와 이제 솔리드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보죠. 견뎌줄 수 있는 토크가. 자, R이니까 이것을 J가 이제 여기서 J를 안 썼지만 J는 뭐라 그러나 JH라고 할까요? 할로우는 파이, 이거 지금 R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2분의 파이 할로우니까 바깥지름 C제곱 마이너스 D제곱, 아니 4제곱 D 4제곱이 되죠. 그리고
솔리드인 경우는 2분의 파이 a 4제곱이 되죠. 그죠? 그것을 집어넣으면은, 그래서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역수를 취하면 j분의 tr이니까 이제 역수가 되고요. 그래서 t는 이제 이것을 r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r인데 이 r은 여기서 c가 되겠죠. c. 그렇죠? 할로인 경우 바깥쪽 c가 되겠고 2분의는 여기서 아까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솔리드 쪽엔 뭐 이겠죠. 2분의 파이 거꾸로 썼으니까 2분의 파이 a 제곱 요게 j고, 그죠? r 대신에 a를 썼고 이제 타워 엑세타 대신에 타워 얼라브를 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값을 구한다기보다는 b를 좀 보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만한 토크를 몇 배 정도 더 버텨줄 수 있는지. 그래서 할로우가 솔리드에 비해서 얼마나 큰 토크를 건져줄 수 있는지 그 b를 보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뭐 그대로 여기다 다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allowable stress의 관점에서 봤으니까 이것은 이제 같은 allowable stress를 가졌을 때 지울 수가 있고요. 뭐 파이도 지우고 하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뭐 a도 지워지고 해가지고 이제 이와 같은 관계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뭐 a가 하나 지워지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이제 이 관계를 집어넣은 거죠. a를 없애고 a 제곱이 이러니까 a 3제곱은 요거에 2분의 3승이겠죠. 그래서 이제 2분의 3승을 넣어서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이제 할로우 샤프트와 솔리드 샤프트의 갈 수 있는 토크의 비인데, 뭐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으니까 어떤 우리가 그럼직한 숫자를 한번 넣어본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제 이것이 한 4대1, C가 1.25, 25%가 더 있는 거죠. B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얼마 대 얼마로 볼 수 있는 거, 뭐 이게 한 20이라고 하면 이것은 25인가요? 25. 그래서 두께가 5인 뭐 이런 정도가 보통 많을 텐데요. 그런 정도가 되는 것을 여기다가 입력을 시켜 봅시다. 그러면 C 대신에 이거를 집어넣으면 뭐 이제 이게 차호수가 4차고 밑에도 결국은 이제 이게 2차지만 2분의 3에서 3차가 되고 4차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집어넣으면 C로 다 똑같이 지워질 테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제 2.73배가 나오는 거죠. 이제 보통의 할로우 샤프트에서 그 J가 커지기 때문에 그 버텨줄 수 있는 토크는 J가 꼭 2.73배가 아닙니다. 이제 다른 공식들에 의해서 이것이 관련이 되는데, 그것뿐 아니라 J뿐 아니라 다른 값에 의해서도 되는데, 같은 보통 이제 1대4, 20에서 한 두께가 5인 이런 할로우 샤프트에서는 가해줄 수 있는 토크를 2.73배나 더 버텨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더 효율적인 거죠. 같은 무게를 사용하고 이제 같은 뭐 재료 값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같은 무게가 중요하죠. 무게를 하여튼간에 뭐든지 우리가 설계라는 것은 뭐 굉장히 두껍게 하고 크게 하고 그러면은 뭐 안전은 하겠죠. 근데 그게 꼭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면 그것이 단독으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제가 태극기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층 그 위에 있는 태극기 개양대를 조금 크게 설계하면은 그 10층의 기둥은 조금 굵게 생각해야 됐고, 그거를 지하까지 내려오면 지하의 빔들을 얼마나 크게 설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히 해양 구조물이나 우리가 항공 우주 구조물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적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할로우를 사용하는 것이 2.73배나 더 버텨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럼 토션에 의해서 앵글이 돌아가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또 몇 배 정도 되느냐,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공식은 자 이거니까 우리가 t를 보면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j를 여기다 넣으면은 이제 L분의 G하고 요것이 j죠. 요것이 j고 이쪽에서는 요것이 j가 되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할로우 샤프트에서 솔리드 샤프트로 나누면 뭐 이런 것들은 다 지워지고 남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은 것이 남죠. 이것도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위에 있는 관계식을
a제곱이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관계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a제곱이니까 요거 전체 제곱이겠죠. 4제곱이니까요. 제곱을 넣어보면 뭐 이것이 인수분해가 되나요? 인수분해 되면 하나가 지워져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와 같은 식으로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식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됐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보통의 경우 뭐 이거 다른 값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의 경우 이제 C를 1.5 B 정도 된다고 하고서 이제 대략적인 값을 보기 위해서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솔리드 샤프트에 비해서 할로우 샤프트는 4.56배의 토크를 견뎌줄 수 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같은 로테이션 앵글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말이 좀 이상하네요. 같은 앵글 오브 로테이션 범위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한 토크는 할로우 토크가 솔리드 토크보다 4.56배나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말이 이제 여기 영어로 되어 있네요. The hollow shaft can transmit. 그러니까 그 저기 hollow shaft가 속이 빈 그런 hollow shaft가 can transmit 더 버텨줄 수 있다. transmit이라는 것은 이제 전달한다는 얘기죠. 전달할 수 있다. greater torque than the solid shaft. solid shaft보다 hollow shaft가 훨씬 더 큰 토크를 전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토크에 관한 공식과 그것에 관련되는 기계 설계에서 문제들. 근데 뭐 토크라는 것은 조금 단순해 가지고 우리가 4장에서 어떤 액시얼 로딩 멤버처럼 그렇게 구조물 사이에 들어가고 이런 것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그와 같은 스킴을 따라서 똑같이 계산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액시얼 로디드 바를 이렇게 매세로 나눠서 델타 1 플러스 델타 2 플러스 델타 C 하듯이 돌아가는 것도 이렇게 뭐 에어리어가 틀리든지 아니면 뭐 토크가 틀리든지 하면 phi 1 플러스 phi 2 플러스 phi 3를 하면 최종적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델타라는 것이 2a분의 PL이라고 한다면 phi는 GJ분의 TL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의 스트레스는 노멀 스트레스를 A분의 P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시어 스트레스는 쉬어 스트레스가 되고 엑세타는 J분의 TR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는 A가 중요하지만은 여기서는 J가 중요하다. 뭐 가해지는 하중에 대해서 비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 이것을 균이라죠. 어떤 단면이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 이렇게 단면이 주어지면 뭐든지 다 균일한 응력이 가해진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스트레스가 이렇게 커져서 표면이 가장 큰 쉬어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점들이 같고도 다른 점들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토크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4장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널리시스, 이제 해석, 이제 그리고 부정전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